8월 둘째 주 시장이 마감을 하였습니다. 이번 주에는 좀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월요일부터 사이드카가 걸리고 화요일도 마이너스 5%까지 갔다가 나머지 수목금이 이렇게 기술적 반등이 강하게 나오면서 증시가 마감하였습니다. 오늘도 역시 코스닥이 강했고 코스피도 강했습니다. 이렇게 증시 분석을 하는 이유가 나중에 스윙 투자로 접근을 하려면 이 증시가 먼저 안정화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매일매일 이렇게 하고 있지만 저는 요즘에 추세 매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 증시가 어떻게 움직이든 간에 이런 월요일 같은 시장이 아닌 이상은 충분히 수익 날 종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요즘에 종목들이 많이 움직이고 있는데 그렇게 나쁘지가 않았습니다. 현재 상태를 기술적 반등으로 보신다면 이 화요일을 포함해 가지고 4거래일 동안 바닥에서 좀 많이 오른 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좀 확률적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데 확률적으로 지수가 다음 주에도 그리고 이날 만기일이 끝났고 다음 주에도 점프하고 이렇게 해서 과연 황금선을 회복을 해줄지 아니면은 여기서 좀 쉬어가든지 아니면은 다시 무너지던지 확률적으로 접근을 해야 됩니다. 3일 연속 크게 올랐으면 확률적으로도 쉬어간다던가 아니면은 꺾일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는 그냥 주식을 가지고 가는 것보다 아직까지는 여유롭게 보시는 게 좋습니다. 지금 당장 돈을 안 번다 하더라도 나중에 시장이 안정화되면 돈 벌 기회가 충분히 나오기 때문에 증시가 이렇게 단기간에 반등을 한다고 주식을 싸게 사지 못해서 아쉬워하는 분들 아니면은 물타기를 못 해가지고 아쉬워하시는 분들 이런 생각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증시는 어차피 기다리면은 다 수익을 주기 때문에 중장기 투자자들도 그렇습니다. 투자해야 될 타이밍만 잘 잡는다면 제가 매번 하는 말이지만 투자는 타이밍입니다. 중장기 투자들의 타이밍이 있을 것이고 단타들의 타이밍이 있습니다. 근데 공통점은 둘 다 기다리다 보면 분명히 좋은 자리를 만들어주는 종목들은 무조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어떤 종목을 매매했고 오늘 시장에서 어떤 종목이 있었고 괜찮은 종목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저는 오늘 레이랑 덕산 테코피아 이거 항상 보고 있고 레이를 오늘 좀 집중적으로 매매를 했습니다. 이 종목이 오늘도 좀 괜찮을 것 같아서 파란불에서 좀 사보자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장 초반에 5.6%의 갭상승이 나왔습니다. 장전 시간 외에서 좀 매도세가 많았었는데 시초가가 이렇게 나오는 것은 좀 오랜만에 보는 것 같고 갭상승으로 출발한 다음에 이 주가가 시초가를 지키는 것을 보고선 그대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에서 좀 여러 번 단타를 쳤고 거의 하루 종일 이 종목만 본 것 같습니다. 올라간 상태에서 주가를 추세를 많이 깨지 않고선 좀 안정적인 자리를 계속적으로 지켜줘가지고 계속적으로 이것만 받고 시장에서 좀 새로운 종목들을 찾아다니기보다 평소에 보던 종목들 위주로 살펴봤습니다. 이 덕산 테코피아도 오늘 매매를 했고 근데 변동성이 좀 없어서 아쉬웠습니다. 그리고 XINC까지 이런 거는 설명을 드렸는데 거래량이 깡패인 상태에서 아니면 거래량이 좀 우수한 상태에서 윗꼬리가 많이 달린다 하더라도 상승 추세를 유지하고 있으면 그 다음날 변동성이 무조건 나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종목마다 다르겠지만 이렇게 이동평균선 위에서 흘러가면서 변동성이 높으면은 꼬리가 많으면 항상 모나미 같은 종목처럼 하루에도 10%, 20% 이렇게 변동성을 주기 때문에 그 변동성을 좀 눌림목에서 싼 가격에 사서 변동성이 있을 때 빨간불에 파는 것도 하나의 매매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제 신규 상장주에 기관들이 좀 들어온다고 했었는데 진짜 기관들이 들어왔습니다. 이 레이가 구주주의 물량이 많은 편에도 이 기관 투자자가 들어왔습니다. 투신과 보험과 사모펀드까지 이 신규 상장에서 악명 높은 사모펀드까지
둘째 날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상태가 이 신고가 있죠. 고점 대비 한 6% 차이 나는 가격이기 때문에 충분히 6%라면은 이 종목 특성상 이것도 한 방에 뚫어줄 것 같고 뭐 나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덕산테코피아도 고점까지 8%가 남았는데 지금 신규주 위주로 수급이 들어온 상태입니다. 덕산테코피아는 또 일단 레이부터 설명을 드릴 텐데 레이가 두 번째 날에 기관들의 수급이 좀 많이 들어왔습니다. 이 정도 상태라면 시간에 거래해서 지금 첫 체결이 아직 안 되었지만 뭐 하락을 하던 간에 신규 진입자들에게는 시간에 거래나 아니면은 뭐 다음날 이걸 추천드리는 건 아니지만 뭐 제가 신규 진입자 입장이라면은 뭐 하락할 때 마이너스에서 매수를 노려보는 거 좋을 것 같고 6%면은 충분하고 뭐 이것도 중요한 것은 기간입니다. 여기서 기간이 뒤통수 치고 이 물량 다 팔아버리고선 다시 매도로 전환을 했을 때는 다시 추세가 그냥 한 방에 꺾여버려 가지고 바닥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이 신규주들은 기관 투자자들의 포지션에 따라서 많이 갈릴 것 같습니다. 세경 하이테크 또한 기관 쪽에서 많이 들어오면서 8% 최근 들어서 계속적으로 상승해줬고 지금 신규 상장주 위주로 투신 쪽에서 계속적으로 수급이 들어올 모양인가 봅니다. 최근에 상장했던 이 그린 플러스는 코넥스에서 와서 그런가 보통 코넥스에서 오는 종목도 좀 힘들게 움직이는데 이것도 기간이 그래도 더 이상 매도를 안 하고 첫날 매도한 게 전부이고 그 다음부터는 매수를 해주고 있고 대부분의 종목들에서 이 투신의 매수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투신 쪽에서도 지금 국내 주식 중에 바이오 종목들은 답이 없고 마땅히 리스크 없이 투자를 할 만한 곳을 찾다 보니까 이런 신규주 위주로 투자를 넣는 것 같습니다. 이 세경 하이테크부터 계속적으로 들어오는데 윌링스랑 데모 이런 것들은 들어오지 않고 이 A스토리 또한 많이 들어왔습니다. 대부분의 이 기관의 수급이 들어온 게 오늘 장대 양봉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덕산테코피아가 제가 여러 번 이걸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뭐 이 종목 역시 기관 포지션에 따라서 똑같이 움직일 것이고 결국에 기관이 계속 작정하고 들어온다면 고점을 뚫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이때 힘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기관들이 계속적으로 그냥 매수를 유지를 해준다면 이 고점을 확 뚫을 것이고 아마 이 개인 투자자들에게 조정을 그렇게 안 줄 겁니다. 조정을 주는 것 자체가 한 2, 3%는 가능하겠지만 마이너스 7%, 한 마이너스 5% 이상 하락을 한다면 의심을 하셔야 됩니다. 이런 종목이 마이너스 5% 이상 갑자기 하락을 하면 개인 투자자들은 매수 기회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개인 투자자들한테 힘들게 모은 물량들을 기관 쪽에서 막 싸게 주지는 않겠죠. 지금 상태에서는 싸게 준다면 오히려 의심을 해야 되고 차라리 이렇게 무너지지 않고선 이런 모양으로 꾸준히 올라가다 보면 순식간에 고점을 뚫어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과 같이 기관 투자자의 수급을 확인하면서 같이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간의 거래 첫 체결이 시작되었는데 레이가 한 3% 이상에서 시작을 했으면 좀 매수를 노려보려 했는데 1%밖에 빠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켜볼 것이고 이 두 개의 공통점이 고점까지 얼마 남지가 않았습니다. 6%, 8%. 매수를 권해드리는 건 아니지만 혹시나 대응을 하실 거면 참고를 하시고 그리고 제가 매매했던 종목이 레이랑 덕산테코피아랑 그리고 XINC 이것도 오늘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어제 변동성을 믿고선 그냥 시초가에 질렀는데 시작하자마자 운 좋게 수익을 줘가지고 수익을 먹고 나왔습니다. 근데 좀 자신이 없어서 요즘에 투자 심리가 위축이 되어서 소액으로 넣어서 수익이 나긴 했습니다. 이거를 매매했고 지켜보던 종목들만
계속 지켜보다 보니까 시장에서 좀 새롭게 떠오르는 종목들을 매매하지는 못했습니다. 오늘 거래대금 상해를 보기는 했지만 한 종목에서 그냥 집중을 한다고 따로 보지를 못했고, 어차피 주식이 제가 눈이 100개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개가 아니라서 아무리 좋은 종목들이 많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이 좋은 종목이 15개다. 오늘 이슈주들이 막 매매할 종목들이 15개다라고 치면은 제가 여기서 한 3개 정도, 한 4개, 5개까지, 실제로 매매할 때는 1개에서 3개 정도를 사는데 지켜보는 것은 다 지켜보지를 못합니다. 자동 매매를 할 수도 없고, 증권사처럼 자동 매매를 할 수도 없고, 여러 가지 종목을 지켜보다 보면 여기 집중하고 있으면 여기가 올라오고, 많이 보다 보면은 좀 두더지 게임처럼 이거 보고 있을 때 이게 올라오고, 그리고 뭐 이거 보고 있을 때 이게 올라오고, 이래가지고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해진 종목들이 괜찮은 종목이 있다면 그 종목만 좀 뚫어지게 보면서 수익을 내는 편이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계속 지켜보고 있다가 도저히 답이 없다 싶을 경우에는 당연히 종목들을 계속 꾸준하게 찾아야겠죠. 그리고 후성을 눌림목에서 진입을 하려 했다가 처음에 하락 VI가 걸릴 때 450원쯤에 하락 VI가 처음에 걸렸었는데, 그때 진입을 해가지고 거의 본전에 매도를 했었습니다. 생각보다 힘이 약했고, 이거는 좀 지켜보다가 10,000원 있죠. 10,000원이 역시 심리적인 선입니다. 10,000원을 깨지 않고선 이 추세를 계속 이 이동평균선 위에서 흘러가면서 지켜준다면 이거는 나중에 진입을 해볼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 초반에 좀 이슈였던 히토류 관련주들이 있는데, 이 히토류 관련주도 XINC와 같이 시초가에 진입을 하려고 했는데 이 유니온 머티리얼을 보고 있었습니다. 근데 VI가 걸리면서 9시 2분에 시작을 했는데 시초가가 20%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넣지를 못했습니다. 고점을 뚫어주는 것을 보고선 이거를 시초가가 한 10% 정도면은 진입을 하려 했지만 이게 너무 심하게 높여지는 바람에 진입을 하지 못했고, 결국에는 시초가가 고점이었습니다. 이렇게 어떤 종목이든 간에 시초가가 너무, 그리고 이게 알려진 재료였죠. 어제 히토류가 알려진 재료였는데 그거를 통해서 이게 장전 시간의 거래에 100만 주가 쌓였고, 그 100만 주가 쌓인 게 시초가 거품을 만들었습니다. 어떤 종목이든 간에 시초가가 한 15%를 넘어간다면 아무리 좋은 차트나 아무리 좋은 종목이라 하더라도 조심하시는 게 맞습니다. 잘못 들어가다가는, 시초가 높은데 잘못 들어가다가 이런 상황을 맞을 수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시초가가 높다면 조심을 하셔야 되고, 유니온 또한 28%에 시작해서 장대 음봉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히토로 관련주들이 대부분 음봉으로 이렇게 마감을 했고, 갭상승만 높지 않았으면 그래도 진입을 해보려고 했는데 다행히 좀 폭탄을 피한 것 같아서 좀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종목들은 딱히 없고, 지금 보고 있는 종목 있죠. 세경 하이테크는 오늘 좀 많이 안 올랐으면은 접근을 해볼 만 하겠지만 지금은 덕산테코피아랑 레이 쪽에서 집중을 해야 될 것 같고, 이 두 개의 종목만 그냥 다음 주에도 집중해서 지켜본다면 분명히 먹을 자리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다음 주도 이 종목에서 보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마이너스 5% 이상 떨어진다면 그거를 좋다고 잡는 것보다는 그 마이너스 5%가 다시 그냥 아래 꼬리 달고선 올라왔을 때 다시 종가에 넣는다든지, 확실히 지지하는 그런 힘이 강하다는 것을 느꼈을 때 진입을 한다든지 해야지, 이런 것들이 마이너스 5% 빠진다는 건 문제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럼 어떤 종목들을 또 관심 종목에 집어넣냐면, 코스피에서는 아직 후성은 매수할 타이밍이 아닌 것 같고, 나중에 다음 주도 계속 지켜보다가 다음 주도 이 이동평균선 위에서 10,000원 위에서 주가가 놀고 있다, 그리고 거래량이 좀
안정화되고선 계속적으로 꾸준히 나오는 것 같다. 이렇다면은 다음 주 상태를 보고선 그때 진입을 하려고 하고 있고, 코스피에서는 후성만 일단 볼만한 게 후성뿐이고, 코스닥 이 상상인이 좀 크게 폭락을 해서 장중에 25%까지 올랐습니다. 장중에 이것도 보이기는 했지만 매매를 안 했고, 그리고 이 XINC 또한 윗꼬리가 또 생겼죠. 이런 경우에는 또 변동성을 계속 줄 수 있기 때문에 뭐 이제는 시초가 진입보다는 한 마이너스에서 더 이상 안 빠진다는 느낌을 들었을 때 진입을 해서 좀 빠르게 먹고 나오는 방법으로 매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요즘에 그냥 먹고 나옵니다. 그냥 홀딩하는 게 아니고 좋은 종목이라 하더라도 뭐 이런 것들 그냥 줄 때 먹고 나오고 있습니다. 워낙 투자 심리가 지금 바닥인 상태라서 웬만하면 줄 때 먹고 나오고 있고, 매매할 종목들은 찾아보시면 많습니다. 제가 이 종목에서 일단 집중을 하고 있어서 그렇지, 찾다 보면은 저 두 개의 종목이 없다 하더라도 이렇게 집중할 만한 종목들은 있습니다. S모도 그렇고 이것도 변동성을 줄 것 같고, 찾다 보면 뭐 두성 엔지니어링 이거는 눌림목에 매수하는 것보다 차라리 이 시초가를 회복할 때, 눌린 다음에 시초가를 회복할 때 진입을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무작정 눌린다고 사는 게 아니고 상황에 따라서 돌파 매매도 필요합니다. 좀 애매하다 싶으면 차라리 돌파 매매로 1%에서 3% 정도 수익을 노리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으며, MS 오토텍 이것도 고점을 뚫어준 상태이기 때문에 변동성이 나올 것 같습니다. 저거와 클래시스 이것도 괜찮아 보입니다. 이것도 괜찮아 보이고, 지금 시장에서 월요일 화요일 이후에 괜찮은 종목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딱 보더라도 매매할 종목들이 보이고, 이런 것들은 매매하면 안 됩니다. 코드에즈 컴바인 이거는 확실히 고점 근처까지 확 올라가는 게 아닌 이상 눌림목에서 매매하는 것은 위험한 행동이고, 이런 종목들이 보통 제자리로 돌아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식의 봉은 캔들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꼬리가 달린다 해도 빨간색 봉인 게 낫지, 저렇게 파란색으로 좀 대놓다시피 눌려버리면은 좀 힘들 수 있기 때문에 저런 것들은 피하시는 게 좋고, 종목들을 찾다 보면은 다 매매할 종목들이 이렇게 많기 때문에 잘 판단하시고 다음 주도 최대한 방망이를 짧게, 다음 주 시장도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이번 주 시장이 워낙 정신이 없었기 때문에 다음 주 시장도 어떻게 돌아갈지 모르겠습니다. 도저히 예측이 힘들고, 코스닥 수급도 이 외국인이 이때 샀던 거를 또 다시 팔고 있는지, 외국인과 연기금 쪽에서 매도가 나왔지만 그래도 투신 때문에 상승을 유지해줬지. 3거래일 동안 투신이 강하다고 했죠. 투신이 사면은 대놓고 엄청나게 많이 사면 뭐 외국인이 팔아도 그렇게 문제는 없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다시 이 투신의 패턴이 길어야 요즘에 2, 3일치 사기 때문에 일단 3일치 샀습니다. 다음 주에 이게 계속적으로 사줄지 모르겠지만 일단 다음 주도 그냥 방망이 짧게 잡고선 대응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영상은 여기서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